청약저축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MBS 복권기금 등입니다. 이 돈은 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특징은 서민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부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10월에만 PF대출 시장에 50조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청약저축 역시 서민의 자금으로 PF대출 시장에 지원합니다. 서민들이 주로 매입하는 복권기금 역시 부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해줄 재원은 사라지죠. 9월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줄인 것은 가계부채관리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꺾이기 시작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국내 부동산이 꺾이는 이유를 대부분 모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분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 규제는 LCR입니다. 전통적인 통화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금이 필요합니다. 예금의 지급준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지급준 비율 제도가 사라집니다. 지급준 비율은 제로입니다. 연준이 미국은행을 규제하는 수단은 BIS 비율뿐만 아니라 LCR로 규제합니다. LCR이 지급준 비율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입니다. LCR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그에 대응해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미국에서 SVB 은행 파산의 원인은 LCR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해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고유동성 자산은 국채, 지급준비금액금, 현금 등을 말합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SVB는 기업 예금을 주로 수신했습니다. SVB가 1억 달러 기업 예금을 수신하면 1억 달러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달러만큼 국채, 지급준비금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 예금이 일시에 인출이 될 경우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화해서 인출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예금은 10% 정도만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도 합니다. 가계예금이 갑자가 대량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LCR에서 현금 유출액을 구할 때 이탈률이 바로 지급준비율입니다. 법인예금은 지급준비율이 100% 적용한다는 의미죠. 지급준비금 제도에서는 지급준비금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LCR 규제에서는 예금으로만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채를 보유해도 됩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해도 시중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이유입니다. 은행들은 대출에 대응해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국채로 전환을 해도 됩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자산을 줄이면 부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은 국채로 전환이 됩니다. 대출의 재원은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이 너무 적어지면 금리 발작이 발생합니다. 하루짜리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죠. 연준이 2019년 양적 긴축을 할 때 금리 발작으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기성래포 제도를 신설해서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를 연준에 맡기면 연준은 대출을 해줍니다. 국채를 지급준비금으로 전환하는 효과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은행들의 고유동성 자산도 같이 감소합니다. 고객 예탁금도 결국에는 은행 예금입니다.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됩니다. 고객 예탁금은 결국 은행이 보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예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들은 대출해줄 규모는 줄어듭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외 주식 투자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이탈하면서 은행들은 대출해줄 재원이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LCR은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직도 95%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LCR을 100%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은행들은 대출할 수 없게 됩니다. LCR 100%는 국제기준입니다. 밸류업 역시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줄이는 이유입니다. 고유동성 자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줄이는 것은 LCR을 95%에서
100%로 늘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기를 대비해서라도 LCR을 95%에서 100%로 올려야 합니다.